성남에 있는 걸 샀는데 매매가가 10억 4천이더라. 조합원 분양가가 6억이고 프리미엄이 4억 5천이더라. 이거 괜찮나요? 이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그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모르면 매덕 날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천정 84.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새 집이 되면 34평이죠. 34평 입주할 수 있는 성남의 입주권. 입주권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는 이야기고, 이제 이주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 84 성남에 있는 걸 샀는데 매매가가 10억 4천이더라. 10억 4천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6억이고 프리미엄이 4억 5천이더라. 이거 괜찮나요? 이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봅시다. 조합원들한테 분양하는 가격을 조합원 분양가라고 했어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6억이래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4억 5천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분 거를 사면 6억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건데 이분이 주변 시세 보니까 한 10억은 되는 것 같으니까 10억 5천원 되는 것 같으니까 프리미엄 4억 5천만 더 주세요. 그래갖고 이분은 6억의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프리미엄 4억 5천 얹어가지고 15억 5천 정도에 파는 거예요. 10억 4천, 15억 5천 정도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가 15억 5천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내가 나중에 34평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을 사는데 10억 5천 주고 사는 게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조합원 분양가랑 프리미엄을 더해서 사는 게 되는 겁니다. 그쵸? 6억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프리미엄을 4억 5천 줬으니까 두 개 합쳐서 10억 5천 주고 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죠. 이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라고 하면 주변 시세가 얼만데, 새 아파트가 얼만데 요걸 10억 5천 주고 샀으니까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이익인 거죠. 근데 당장 집은 아니고, 그죠? 중간에 뭐 리스크도 좀 있고. 근데 나중에 입주하는 거니까 주변 시세보다는 당연히 싸게 사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주변을 보니까 대략 시세가 11억 5천이더라 이런 거죠. 11억 5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11억 5천 정도 하는데 당신이 10억 4천 정도에, 여기 이제 원래 10억 5천이었는데 1,000만 원을 깎으셨대요. 그래서 깎아준다 그래갖고 이제 10억 4천에 사는 거니까 거의 1억 정도 싸게 사는 거죠. 이런 걸 보통 지금 안전마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11억 5천에 샀으니까 한 1억 정도 남을 것 같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공부 좀 하신 분들의 옛날 버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이 혹시 공사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요즘에 공사비 많이 오르는 거 아시잖아요? 공사비는 이제 2019년에 445만 원에 계약을 했다는 거죠. 보통 시공사랑 계약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2023년이 되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공사비가 많이 올랐으니 시공사에서 672만 원 정도에 다시 계약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445만 원으로 계약을 하기로 해놓고 지금 와서 675만 원을 부르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시공사랑 계약을 해지를 해버리고 다시 이제 다른 시공사를 찾은 거지. 더 싸게 해줄 수 있는 시공사를 찾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왜? 작년까지만 해도 800만 원 선에서 보통 시공 계약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672만 원도 비싸다고 시공 계약을 해지했으니 새로 계약하는 시공사는 최소한 672만 원보다는 싸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원가가 800인데 보통 800만 원에 2023년에 작년에 800만 원의 공사비 계약을 많이 했는데 672만 원은 너무 싼 것 같으니까 다른 시공사도 아무도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시공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얼마에 계약을 하냐면 629만 원에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원래 시공사하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리스크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이 가격으로 과연 시공사들이 끝까지 올려달라고 안 하고 시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현실적인 공사비. 그래서 공사비 갈등을 하고 있는 데가 여기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은데, 그 대표적인 데가 이제 신반포 22차 569만 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1390을 달라고 했어요. 1390.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요거는 좀 많이 오해가 있고 과장도 됐고 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1390은 너무너무 비싼 거죠. 자, 잠실 진주도 660에 계약이 됐었는데 지금 823만 원에 해달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반포주공 1단지도 548만 원에 했다가 829만 원에 다시 하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강남 쪽이니까 자재도 좋은 거 쓰고 하니까 가격이 비싸게 나오기도 하겠지만 2024년 또 물가가 오를 거 아니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한 850만 원 정도는 돼야지 나중에 올려달라는 소리를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아까 공사비 얼마였어요? 629만 원이나 했다는 거지. 629만 원. 그러면 혹시 공사를 이미 시작해버리면 이제 건설사들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공사를 시작하면 신축이고 공사 시작하다가 중단을 해버리면 뭐 이렇게 협상이 잘 안 돼갖고 둔촌주공처럼 유치권이라는 무기가 발생한단 말이야. 시공사는. 그래서 이 만약에 둔촌주공 사태처럼 대조 1구역이나 이런 데처럼 들어 누워버리면, 물론 대조 1구역은 약간 다르지만 들어 누워버리면 조합에서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629만 원에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합리적인 공사비가 대략 800만 원 초반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보세요. 분담금이라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들어간 총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0억이 들었어요. 1000억이 들었는데 분양을 해가지고 들어온 수입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러면 1000억이 들었는데 분양 수입이 500억이면 분담금을 500억을 내야 되는 거고, 그 500억을 조합원들이 n분의 1 하는 거예요. n분의 1. 그러면 이 분담금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분담금이 2억이었는데 분담금이 4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나중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억 5천 주고 샀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분담금이 그래서 2억을 낼 줄 알았는데 이 2억이 4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왜? 분담금이 커지는 거는 분양 수입은 그대로인데 사업비가 커지면 분담금이 커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분담금이 2억이었는데 사업비가 5억이고 분양 수입이 3억이에요. 그러면 나는 2억만 내면 되죠. 그런데 공사비가 올라가가지고 이게 7억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7 빼기 3이니까 분담금이 4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4억을 안 내고 2억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당연하죠. 이게 3억이 분양 수입이 5억이 되면 되죠. 그렇죠? 5억이 되면 다시 이게 2억이 되겠죠. 2억이. 그러면 결국 뭐냐면 사업비의 대부분은 공사비니까 공사비가 올라간 거를 일반 분양 가격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수입이 커지면 분담금은 그대로가 되는데,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분양 분위기 어떻습니까? 분양 분위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분양 분위기 쉽지 않기 때문에 분양 수입에다가 그 올라간 비용을 전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거든. 옛날에는 전부 다 웬만하면 15억에 다 분양했잖아. 84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12억에 분양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사업비 늘어난 거를 분양 수입에다 전가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분담금이 이제 2억에서 4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10억 5천 주고 산 줄 알았는데 분담금 2억으로 늘어나면 2억을 더 내야 되니까 12억 5천 주고 사는 거고, 주변 시세는 11억 5천이니까 내가 1억 5천을 더 비싸게 사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공사비가 지금 620만 원대인데 이게 850만 원 정도 되면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올라간다. 근데 200만 원 정도 올라가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 1억에서 1억 5천 사이로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늘어나면 주변 시세가 11억 5천이라고 그랬으니까 10억 5천 해주고 샀으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면 주변에 신축을 사지 왜 몇 년 뒤에 입주하는 입주권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체크를 해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입주권 어때요? 이게 이런 이야기가 다시 되는 거죠.
자, 아까 똑같이 이제 매매를 10억 5천에, 5천이었는데 1천만 원 깎아갖고 10억 4천에 했는데 주변 시세가 11억 5천이었어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남는 거였는데 공사비 인상이 평당 200만 원 정도 돼버리면 이게 분담금이 1억에서 1억 5천이 올라가 버리니까 나는 거의 시세나 시세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사비가 아무래도 현실적인 공사비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손해볼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체크해봐야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신축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고 큰 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체크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것을 모르면 낭패가 될 수도 있겠다. 대략 850만 원에서 보통 요즘에 850만 원 정도에 넉넉하게 잡아서 850만 원 정도에 개선을 한다고 치고 공사비가 현재 책정되어 있는 공사비가 요거랑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더 체크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해결되는 방법은 한번 올라갔던 공사비는 낮출 수가 없어요. 자재값이, 철근값이 떨어지고 콘크리트 값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분양시장이 좋아져가지고 일반 분양을 1억, 2억 더 비싸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러기가 더 쉽지 않으니 850 빼기 현재 책정되어 있는 공사비 이게 거의 0에 가까워야지 안심이 되는 거고 이게 크면 클수록 850인데 지금 650돼 있다. 크면 클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매덕 날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까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